네, 오늘 초대 손님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이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김명석 단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말씀 한마디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 단장 김영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뵙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한 지역을 맡고 있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일 텐데 충청북도 전체를 소임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 포교사단은 이제 전국을 13개 지역으로 편제해서 각 지역의 지역단장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충북 지역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지역단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교구본사가 이제 5교구 법조사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역이 이제 충주의 북부팀, 그다음에 보은영동의 남부팀, 그리고 청주의 청주팀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있다 보니까 크다 보면 또 큽니다. 그래서 또 마음으로 보자고 한다면 또 작으면 또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단장의 소임을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 올해 이제 2년 차로 들어가는데요. 예. 저희들 임기가 사실은 이제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2년 단위로 해서 이제 4년까지는 되는데 제가 2017년도 11월에 선거를 해서 제가 2018년 1월 1일 올해는 딱 1년 지나서 이제 올해 마지막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10대 단장님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포교사단 연역으로 보면은 제가 10대가 맞고요. 저희 충북 지역단 연역으로 보면 5대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충북 지역단의 역사도 짧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포교사단이 이제 각 지역단이 이제 창단되는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었는데 저희가 8번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8번째인데 저희가 대전 충청 지역단에서 사실 분단돼서 저희들이 충북 지역단으로 창단이 됐고요. 2010년도 4월 26일 날 저희가 5교구 이제 본사인 법주사에서 창단식을 갖고 이래 충북 지역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네. 네. 내년이면은 이제 10년이 됩니다. 감회가 10주년. 새로우실 것 네. 같아요. 10주년 행사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사실 평소에 포교사분들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충북 지역단 단원들께서는 약 한 220명이 됩니다. 꽤 많군요. 예. 이제 사실 이제 포교사단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500여 분 되기 때문에 네. 나누기 13하면 아, 이제 평균 이제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예. 포교사단의 구체적인 활동이 먼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포교사단 분들 보면은 같이 공부도 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또 분야별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지역단의 활동 좀 네. 자세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은요. 네. 저희 충북 지역단은 이제 3개 지역으로 구분돼 가지고 이제 3개 지역마다 이제 총괄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제 충주의 이제 북부 총괄팀, 그다음에 보은영동의 남부 총괄팀, 그리고 청주의 청총괄팀이 있고 그 총괄팀 산하에 이제 15개의 팀이 편제돼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팀 활동으로 한다면은 이제 군포교팀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 보급창 기지가 있습니다. 부강에 있는데 거기 이제 위광사의 이제 군 법회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7사단에 이제 호국 숭룡사가 있고, 그 다음에 13년대에 이제 흑표사가 있습니다. 흑표사에서 이제 군법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또 충대병원이 충북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봉사팀이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휠체어 봉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물봉사팀이 이제 그 불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도반을 상대로 해서 시다림 이제 연물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좀 약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병원 봉사팀하고 이제 그 육군 보급창 기지에서 군법회라고 있는 이제 그 군포교 2팀 같은 경우는 포교사들과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포교사라고 한다면 이제 포교사만 이제 팀 활동을 하고 포교사 위주로만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포교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신행 활동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자고 한다면은 사실 어떤 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포교사들의 어떤 팀원 숫자가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팀 활동에 있어서 이제 개방을 해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제 그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충북대병원의 실차 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제 실차 봉사를 하고 있고 이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희들 충북 지역단 팀 활동하는데 나름대로의 장점이자 특징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 포교사 활동하시는 분들 네. 직업이 다 다른 직업을 그렇죠.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들 충북 지역단이 220명이기는 한데 네. 정말 직업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충북 지역단에 이제 임원이 이제 수석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총괄팀장이 있는데 수석단장은 화원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단장 한 분은 또 경찰 공무원이시고 이제 또 한 분은 지금 저쪽 아마 봉사가 이제 직업이다시피 해서 뭐 열심히 이제 봉사활동하시는 우리 이제 김계부 단장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또 도장업을 하세요. 근데 총괄팀장님들은 또 이제 소방공무원도 계시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충주 테크노폴리스 이제 사장을 맡고 계신 한대수 총괄팀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단원들도 이제 의사도 있고 전현직 교사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다양합니다. 다만 이 단봉으로서만 이제 직업 봉사가 같을 뿐입니다. 예. 그래야 이제 통솔이 되고 또 네. 지시도 하고 뭐 네. 기획도 세우시고 네, 이제 네, 그러려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예. 단장님께서 충북 지역단을 맡으신 이후에 좀 달라진 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신경 써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5대 단장이니까 우리 전현직 그 전임 단장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과 이제 그 우리 선배 포교사님들 그리고 단원들이 이제 고상한 그 노력에 힘입어서 제가 여러 일을 좀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 지역의 단원들의 그 단결력과 활동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행복바람이 나눔 캠페인 이제 집중 모금을 저희 이제 포교사단이 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모금액을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한 2등 정도를 해요. 근데 1등이 이제 사실 서울 지역단인데 금액 차이로 한 2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1인당 모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그러네요. 전국 최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장하고서 이제 고민이 이런 단결력과 활동력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포교 활동하는데 좀 승화시킬 수 있겠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가 한번 수행하는데 한번 좀 더 전력을 좀 집중 투구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한글 금강경 이제 독성 팀별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행복바람을 개막식 할 때 사실은 식전 행사로 이제 한글 금강경 합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이제 법주사에서 있는 이제 보살계 수계법회 때 제가 이제 식전 행사로 한글 금강경 합성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장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뭐 성과라고 하나 또 이런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수행을 개별적으로 하던 그 힘을 하나로 좀 모아서 좀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뭐 제가 그러니까 모으기만 한 거죠. 네. 기존에 하시던 일들을 모아서 한번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맨파워가 뭐 워낙에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안에서 되게 좋은 그런 시도를 아니죠.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장이 뭐 나름대로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다른들의 힘이 있지 않다 한다면 그럼요. 일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가 네. 없죠. 네. 평소에 봉사활동도 하시고 네. 이렇게 금강경을 한글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연습을 네. 하시고 또 모금도 활발하게 하시고 네. 그 외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개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교사님들은 스님들에 대한 가사장삼에 대한 보시도 사실 저도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알았죠. 몇 년간 계속 꾸준히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포교사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이제 서울 이제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그 우유에 저 추가적인 분량을 시켜서 그 물량을 가지고 뭐 매주 1회 한 번씩 뭐 사찰에 가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나눠준 운동을 좀 하고 있고 네.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실은 진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병원에 가셔서 독거노인들 상대로 해서 이제 뭐 연불이라든가 법회를 받으신 분도 있고 좋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팀 활동으로만 이제 저희들이 활동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잘 몰랐던 부분들이 단원들하고 이게 하다 보면 나는 이런 개인 활동 합니다라는 말씀도 사실 잘 안 하시는데 네.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열심히 하고 계시네라고 많이 알게 됩니다. 저 자신도 놀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포교사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불심도 깊고. 맞아요. 네. 근데 불교와의 인연은 언제 어떻게 맺게 되셨나요? 이제 사실은 이게 불교와 인연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 들어가듯이 입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그 출가를 하실 때에 이제 고민하셨던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갖고 사문을 이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부처님의 뭐 견줘서 비유할 건 아닌데, 제 자신 설명할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살던 데가 사실은 이제 성균대학교 뒤편에 이제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살 때 어린 시절에 사실은 많은 죽음을 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형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놀러 가다가 이제 하수구 비슷하게 이제 산물을 이제 흘러내려보내는 이제 우수 이제 그 관로가 있어요. 이제 그 밑에 동전주스를 내려갔다가 이제 검은 비닐봉지에 이제 쌓여 있는 신상화도 보고. 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여쭤보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고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은 이제 이 녀석아,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살 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답답하시겠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사실 제 둘째 아들도 이제 간혹 그 죽음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또 그 당시 제가 제 입장에서 얼마나 오죽했겠으면 부모님한테 죽음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렴풋이 생각하기에 인간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유한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 청소년 시기를 이제 지배를 하면서 제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도교 쪽으로도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 누님하고 이제 이제 이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누님하고 이기를 나눠가던 중에서 누님이 이제 밤새 이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죽으면 이제 자꾸 질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제 입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누님이 야, 너는 어째 꼭 헤르메네스가 지은 시다르타에 나눈 그 시다르타와 같은 물음과 그런 그 여정을 갖고 있는 거 같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다르타? 이제 부처님이에요. 그랬더니 맞대. 그래서 그러면 그 책을 한번 봐야 되겠네.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누님이 이제 그 책을 한번 봐라. 보면 이제 네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시타르타라는 책을 보게 됐고 그 책을 통해서 그 구도하는 여정, 구도하는 인간으로서 이제 그 시타르타를 사실은 접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제 부처님을 알게 됐던 이제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거였고요. 사실 그때도 어떤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접한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어떤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가 찾아 헤매는 와중 속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어떤 고뇌하고 이제 실존하는 인간으로서의 시타르타가 이제 사실은 제일 컸던 거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러한 이제 물음을 계속 짚어놓은 와중 속에 제가 이제 사실은 진학을 이제 충북대학교 이제 철학과를 가게 됩니다. 철학과를 가서 제가 이제 인도 철학 시간에 이제 이제 그 철학으로서 사실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접하게 되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프로그램에 초대하신 분들한테 네. 늘 똑같은 질문을 드려요. 네. 인생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네. 김영석 단장님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저한테 선물은 인생에 있어서의 선물은 이제 제가 입고 있는 포교사 단복이라고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좀 겁이 좀 많아요. 이제 어릴 때 인연 시절에 어떤 죽음이라는 문제에서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항상 그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겪는 인간관계에서 또는 좀 개인적인 어떤 뭐 사유상의 어떤 고민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스물굿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물구녕이 이제 사실은 이제 스물구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사람은 어쨌거나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숨는 구녕이 이제 사실 이 숨구멍이거든요. 근데 그 숨구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떤 종교의 신행 활동으로서의 어떤 정확하게 그 스물구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이 포교사 단복을 통해서거든요. 제가 이제 이 포교사복을 이제 입고 있으면 이 포교사복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색상이 이제 밤색이잖아요. 근데 이 밤색은 사실 굉장히 그 편안한 색이면서도 어떠한 색과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본적인 색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그 색의 의미상 저희가 이제 여러 대중들과 함께 편하게 이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리고 이 포교사복에 있는 이 로고가 저희들이 이제 종단에 이제 삼보른을 이제 그 표시가 돼 있고, 삼보른을 이제 애호한다는 뜻에서 연꽃 모양을 이제 외곽으로 둘러놨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포교사단의 이제 사실 이제 상징 로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삼보른의 뜻도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님들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삼보리라는 것이 이제 삼독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개정의 삼학을 이제 이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삼독을 소멸하고 개정학 이제 그 삼학 개정의 삼학을 우리의 어떤 그 방편 이제 교리로 삼아 우리가 이제 포교 전법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고 할 때 항상 이 포교사 단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 저의 가장 큰 힘은 이제 그 이 포교사 단복에서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포교사 단복이 제 인생에 있어서 뭐 값진 선물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제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가끔 선물을 주면 제가 고맙게 받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와이프한테 선물을 단복에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조금 속이 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네. 소중한 선물이군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불교에 귀의하신 거는 언제세요?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청주 불교방송 라디오 광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청주 이제 불교방송국 산하에 불교 대학이 당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제가 이제 그 청주 불교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이제 불교대학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뭐 저희가 또 이제 그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사업도 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 불교대학 입학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일 겁니다. 2004년도 겨울에 이제 그 용화사에 있는 충북 불교대학이 이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이제 그 광고를 듣고 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제가 산부에 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불교대학 입학 겸 해서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용화사가 제 원차의 제자찰로 제가 이제 산부에 기하게 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불교 공부를 하시다가 포교사가 되시겠다고 이제 네.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청소년 때부터 이제 시타르타를 이제 동경하고 그리고 대학 가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학 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쇼펜하우의 그 의지로의 표상이라는 이제 철학책을 좀 보고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방황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고민하고 방황하는 것은 머리로만 했지. 제가 어떤 그 영적인 각성과 자극을 위해서 사실은 신행 활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충북 불교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제가 불교에 귀의하고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머리로서만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제가 신행으로서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불자로서도 종교 활동을 하지만 신행 활동을 하지만 보다 좀 더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시타르타 구도를 또 동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이거는 머리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신행, 몸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신행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과연 현재 뭘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했던 끝에 제가 이제 포교사의 길을 접하게 됐죠. 사실 또 그 당시에 분위기가 또 좋았어요. 제가 입학할 때 그 불교대학 입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됐는데 한 해에 그해 3, 40명 정도가 포교사 고시에 응시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포교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분위기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분위기가 그걸 받쳐주지 않았다면 또 포교사라는데 쉽게 제가 마음을 내지 못했겠죠. 하여튼 그런저런 연유로 해서 뭐 제가 무슨 이렇게 딱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이건 선택이야 라고 하고 확고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네. 자연스럽게 제가 포교사의 길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네. 공황장애를 앓아서 힘들으셨던 적도 있으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2000년도 후반경에 이제 친구한테 사실은 많은 돈을 제가 이제 빌려줬어요. 이제 뭐 그 돈이 뭐 사실은 뭐 그냥 1, 2억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이제 사실 친구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주식을 해서 많은 돈을 사실 탕진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 길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또 약사예요. 그래서 뭐 약국을 개업하는데 쓸 돈이니 뭐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사실 이제 K 빌려줬던 건데, 근데 이걸 갖고 다시 또 주식 투자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돈도 사실은 이제 귀한 돈이죠. 고생고생해서 이제 모은 돈이니까. 근데 돈보다도 이제 그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했다 생각을 하니까 그 배신감에 이제 제가 힘드셨겠네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이제 특히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사실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수술을 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뜯긴 거죠. 이제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도 돈이지만 이제 그 몸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배신당했, 네, 배신당했다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공황인지는 몰랐어요. 공황인지는 몰랐고, 친구한테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전화 한 통 딱 받고서 그래서 뭔 말이냐 했더니 나 그 회생 절차 밟으려고 그러는데 네 해주려면 해주고 말하면 말해. 이 한마디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아니 세상에 그냥 사전에 와서 뭐 그냥 야 뭐 상황이 이만저만해서 이러니 참 미안하게 됐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제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냐는데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이제 이 생각이 든 거죠.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시내에 있는 언덕을. 청주는 이제 다 시내가 이제 구릉지어서 이제 편하게 올라가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올라가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공황인지를 몰랐어요. 그 와이프한테 부인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조금 이제 쉬어보라고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분 전환할 겸 이제 마트를 갔죠. 마트에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심장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수술하면 결국 한 10년 정도는 자기가 이제 몸을 좀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 년 안 돼가지고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 야 너는 이제 좀 쉬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육문이 이제 저를 이제 살리려고 이제 단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도저히 이제 그 당시에 집에 있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산속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산에 있는 이제 사찰, 이제 치악산, 이제 감악산이죠. 감악산. 네. 저는 감악산이 백년사를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몇 개월 살고, 그리고 이제 괴산에 있는 국림사에 가서 또 몇 개월 살고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정도를 이제 산에서 이제 생활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전주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살고. 그러니까 공황 때문에 사실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좀 어렵게 사실 이제 보내게 됐죠. 포교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웃지 못할 에피소드나 네. 재미있는 실수담 같은 거 있으시다면 기억에 남는 거 그런 거 네. 있으시다면 한 가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충북 포교사다 이제 지역단장 하기 전에는 이제 용화사 포교사회 회장을 4년을 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도반들을 한 30명 정도 모시고 제가 이제 그 용화사에서 이제 그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한 서너 달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 수행을 이제 세종시에 있는 영평사 가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4년 정도 전이고 겨울이었는데 영평사에 가면 이제 상명 선원이라고 있어요. 이제 상명 선원에서 저희 이제 한 30명 되는 이제 도반들이 이제 집중 수행을 했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겨울이라 이제 사실은 추워서 뭐 자정까지 이제 수행하지는 못했고 한 10시, 11시 이제 다 돼서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수행이 수행이 참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체 와서 서서히 와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자정을 하고 자선에 들어갔는데 저와 같이 이제 처소를 같이 쓰는 현재는 이제 저희 지역단 이제 부단장이죠.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그 자리에 안 비우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자정을 이제 하고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문득 옆을 보니까 도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나 싶었더니 이분이 이제 사실 그때가 괜히 겨울이지 않습니까? 엄동설안인데 그분은 이제 그 당시 3년째 금강경 그 독성을 이독 독성을 꼭 매일같이 하고서 잠을 잤어요.
근데 사실 이독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얼추 걸리거든요. 네. 근데 자선하고 있는 제가 이제 방해가 될까봐 그 엄동설 안에 자신이 타고 온 갤로퍼에 들어가서 그 금강경 이독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처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 우리 그 도반에 대한 어떤 그 신뢰라 해야 되나 그런 존경심이 너무 이제 마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신행 활동을 저도 해야 되겠다. 한번 하겠다고 하면은 자신이 3년 결사로 금강경 이제 그 독성을 그 마음을 저도 한번 본받아서 저도 해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이 포교사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최고의 그 기쁨이자 또는 환희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포교사로서의 지금 겪은 이야기를 네. 쭉 해주시는데 네. 그 말씀을 듣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네. 도전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든 불신만 있다고 하시면 이제 도전할 수가 있어요. 종단 이제 포교원에서도 이제 이러한 점을 사실 이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이제 포교사 선발에 관한 영을 사실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전에는 사실 이제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이제 사실 불교대학 출신이 아니셔도 이제 사실 이제 포교사 고시에 응시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구본사 주지스님 추천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제적사찰, 그러니까 말사도 상관없습니다. 제적사찰 주지스님이 신행활동을 한 5년간 이상을 해서 신행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불자에게서는 추천서를 써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추천서만 가지고도 사실은 포교사 고시에 응시해서 포교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호가 개방이 많이 됐죠. 네. 이제는 이 방송 보시면서 네.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인연이 깊은 사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 좋을 때 순례하면 좋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감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뭐 해인사나 성강사나 뭐 금산사나 뭐 선운사나 내소사 말고 불교대학이 있는 그러니까 승가대학이 아니라 불자를 위한 불교대학이 있는 사찰에 가셔서 불교대학의 이제 학생을 강의하는 이제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당에 가족들과 함께 가시면 어떻겠냐 감히 추천해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불교대학을 이제 진행하는 그 불교대학 그 법당은 사실은 법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나 제가 어떤 그 참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 주로 가는 곳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대웅전이나 어떤 보전이 아니고 사실은 불교대학 학생을 강의하는 사실은 관음전 그 영화사로 따지면 이제 관음전을 사실 갑니다. 거기를 가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법기가 저 마음으로 스며들어서 그 자리에 단 5분만 앉아 있어도 제 그 피로가 풀리고 그 영성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네. 감히 그래서 불교대학이 있는 법당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네.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그래서 감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삼독을 소멸하고 삼독을 소멸하기 위해서 자비이사 사물학심을 증장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신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것은 삼독이야. 나는 이 삼독을 소멸해야 돼. 라고 자신이 알아차릴 수만 있다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깨달음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피안의 세계에 있지도 않고 자신이 삼독을 소멸할 때 그때 비로소 전 깨달음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적 삶이고
그 윤리적 삶을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이룰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행활동으로서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용서도 들어가죠. 그럼요. 제가 사실 용서했었던 힘은 바로 제가 어리석음을 깨우쳤기 때문이죠.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네. 그 큰 짐을 내려놓으시고. 맞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것이 네. 포교사로서 네.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세요? 상대방의 이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 불자들께서 무인도 가서 아라한을 해야 된다고 하실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있는 저작거리에서도, 그 다음에 자신이 있는 그 법당에서도 오직 사람 관계를 통해서만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출발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주장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자신도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서로를 이해를 해야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고,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라 한다면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함께 이걸 일단 하자. 하면서 사실은 서로 간에 그 이견 나는 부분은 좁혀가거나 또는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포교사들뿐만 아니라 불자님들께서도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떠세요? 쭉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발언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어제 그 포교사단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 10대 단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단장이 되신 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부단장으로 이제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지명을 해서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았어요. 사실 이제 본단과 이제 지역단은 이제 조직 체계나 이제 인적 구성에서 이제 좀 틀리긴 한데, 제가 이제 지역단하고 이제 본단, 부단장을 사실 이제 겸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녀 임기니까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제 남짓한 이제 임기긴 한데, 당장으로서는 이제 그 주어진 임무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가 사실 원래 계획하고 있던 바로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미얀마를 가 있어야 돼요. 가서 사실은 이제 거기 집중 수행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함께 수행하는 이제 도반들은 이제 지금 이제 가 계셔가지고 이제 1년이 좀 넘으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빌어서 굉장히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도 이제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포교사로서의 어떤 소임과 그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중 수행을 좀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말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집중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것이 저의 발언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고, 저희들 포교사들은 항상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활동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포교사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앞장서고 계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충북지역단의 김영석 단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불법을 향한 발언과 원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일 많이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전무송 신동인의 선물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만해 큰 스님의 유명한 시 님의 침묵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떠날 때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네, 그동안 출연해 주셨던 많은 초대 손님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 모두 소중한 선물이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하세요.